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남성성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을 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산 스키니진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슬픈 감정을 나누고 또한 실신 드라마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것,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젊은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성들은 마치 저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해요. 또 저는 유해한 남성성이나 야만인 같은 그런 폭력성은 손톱만 품도 없는 남자예요. 라고 마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남자들을 일본에서는 여성력이 강한 남자, 여성력이 센 남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만화나 영화를 봐도 옛날에는 근육질 남자의 그런 강한 모습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마치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나 프로그래머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호리호리한 남성들이 영화 주인공이나 만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남성들이 점점 여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남성들의 여성화에는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가 점점 지속되고 전쟁이 점점 없게 되면서 수사자들이 더 이상 강력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또한 옛날에는 자신의 신체적인 그러한 우월성이 많은 자원, 즉 돈을 보장해 주는 것과는 달리 요즘은 기술이나 인터넷 산업 같은 것이 발달하면서 빌리어네어들 중에서도 소셜미디어와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신체적인 강함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자원을 거느릴 수 있다라는 공식이 깨어진 것도 여성 같은 남성들의 대두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10대를 자라면서 자신의 롤모델, 강한 남성의 롤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한 예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공립학교에서도 남자 선생님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남성들의 여성화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남성들의 여성화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남성성은 유해하다라고 규정하는 페미들의 프로파간다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남성성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폭력적이고, 또한 이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남성들은 잠재적인 성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암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페미들의 프로파간다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남성들은 신체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강하고 여성들보다 성욕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올림픽이나 종합 격투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붙여서 싸우게 하지 않지요. 여성들의 소비자가 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포르노 산업에서 남성들이 소비자가 90% 이상인 것을 보아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성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성성을 여성과 신체적으로 다른 그 차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남성성은 무조건 유해하고 이것은 억눌려져야 하며 없애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남성성이 없어질 때 사회가 더 평화롭고 윤택해진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성을 얘기할 때 여성성은 아주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화합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보다는 화합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갈등을 조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품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성성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 한 국가에 들어오는데, 눈먼 여성표를 모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성성은 나쁘고 여성성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남성성은 유해하다라는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전반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한 예로 미국의 아주 남성들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레슬링과 미식축구는 페미들의 아주 오랫동안 큰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레슬링과 미식축구는 페미들에 의하면 유해한 남성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점점 없어져야 하고, 또한 남성 성별 대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대학의 자금을 그냥 남성들이 더 원하는 스포츠를 하는데 쓰는 것은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두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보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팀은 문을 닫게 됐죠. 또한 거의 300여 개의 레슬링 프로그램도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미국의 가정법원에는 남성성은 유해하다라는 그런 딜루스 정책이 반영이 됨으로써 이혼 시에 양육비 문제라든지 양육권 문제라든지 위자료 문제들이 대두될 때 남성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판결을 받게 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서 벌금을 물어야 하고 가정폭력 방지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밸류테이먼트와의 인터뷰에서 조지 피러슨 박사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현대 사회의 남성들은 야망을 가지게 되면 가부장제라는 독재주의에 영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라는 프로파간다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보통 남성들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거기에서 도파민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추구하고 야망을 가지고 뭔가 진취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재주의와 야합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듣게 되면 자신의 남성성과 이러한 프로파간다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남성성과 전쟁을 자신 안에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고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해로운 남성성을 죽이고 사람들과 더 화합하고 융합하고 또한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때 너는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명예로운 남성이 될 수 있다라는 여성성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페미니즘의 프로파간다는 남성들에게 설 곳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를 반대하면서 아이돌 중에서는 짐승돌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종합 격투기라든지 주짓수의 인구가 남성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교육을 받고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점점 여성력을 높여야 한다. 점점 여성적으로 돼야지만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며 인기가 있는 남성이 매너 있는 남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남성들이 점점 여성화되면 그것이 여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성들은 이런 약한 남성들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약한 남자는 아주 적은 자원을 가진 남자라는 것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자신에게 쩔쩔매고 자신을 여왕처럼 그렇게 받들어주는 남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한 남자들은 그냥 자신이 어장관리를 하면서 친구의 박스에 집어넣고 절대로 그 남자를 자신의 남자친구나 아니면 미래의 남자 후보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떠한 남성들을 좋아하나요? 여성들은 당장은 어려워도 무엇이 잘못됐을 때 이것은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리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성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여왕처럼 모셔주는 그러한 남성보다는 자신이 옆에 있으면서 배우고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남성을 좋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을 하인처럼 부리기를 좋아하는 여성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쁜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초식남 같은 남자에게 화가 나게 됩니다. 초식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성성을 최대로 누르고 여왕처럼 모셔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만 받게 되니까 이것은 내가 잘해주고 쪽박 쓴 이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성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남성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28,000명의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명예로운 남자. 두 번째, 자립심이 있는 남자.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남자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강한 남자는 그냥 근육이 크고 목소리가 큰 남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이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불의를 향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남성입니다. 또한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남자들은 적에게는 한없이 무서울 수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한없이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남자입니다. 여성성이든 남성성이든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유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성만이 잘못되고 남성성은 억눌러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리딩됐던 남성성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데 쓰여졌으며 한 문명권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성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저도 모르게 그건 고쳐야 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면서 사실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던 피터슨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Masculinity is necessary. 남성성은 꼭 필요하다. 남성들이여 남성성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지 말라. 남성성을 자랑스러워하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지의 연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